21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fn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f1, 2f2, 다음에 f3 이렇게 더해서 계산을 하고 싶대요. 일단은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같은 범위의 정적분이니까 기왕이면 함수를 하나로 합쳐주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모 1 더하기 코사인 x가 있을 것이고 f1일 때가 사인 x, f2일 때가 2 사인 2x가 되겠죠. 왜냐면 2f이니까. 그 다음에 3일 때가 사인 3x입니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1 더하기 코사인 x. 자, 이 상태죠? 여기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2x를 3x와 x로 표현하는 방법, 3x를 2x와 x로 표현하는 방법. 뭐 이 정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으로 하셔도 답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한번 요거를 쪼개봅시다. 너는 sin 2x 더하기 x죠? 이렇게 x 더하기 x. 너는 sin 코사인 코사인 사인. 여기 있죠? 자, 여기 있어요. sin. 자, 괜히 본 줄 알아? 코사인 2x. 한참 일찍 주문했는데 되게 늦게 왔어요. 종강날 왔죠? 고 사인. 내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 직접 만들기는 어렵죠, 그죠? 주문 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요거를 갖다가 저기다가 얘랑 얘를 묶을 수 있고요. 슉, 슉 묶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코사인 2x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인 공식 같은 거를 코사인 대각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아니면 쟤랑 일단은 합쳐줄까? 좀 합쳐줍시다. 식을 써볼게요, 분자를. 사인 x로 묶으면 1 더하기 코사인 2x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사인 2x로 묶으면 2 더하기 코사인 x 되는 거 맞나?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요 코사인 2x라는 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나? 1 아니지 2 코사인 제곱 x 빼기 1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럼 없어지죠? 사실 너는 그럼 뭐다? 사인 x에 2 코사인 제곱 x인데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도 배각을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사인 2x니까 써주자. 그럼 2 코사인 x 사인 x 2 더하기 코사인 x. 그러면서 이런 게 또 제곱이 되네. 2 코사인 제곱이 되네요. 그러면 너가 4 코사인 제곱 x랑 요렇게 한 거, 그 다음에 너 한 거. 그럼 4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묶이지 않나요, 이제? 딱 묶이죠? 그래서 얘는 용기를 잃지 않고 연산을 끝까지 잘 하시면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됩니다. 슝. 더 이상 안 해줘도 되죠? 2 사인 2x입니다. 2 사인 2x.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해? 배각 공식 같은 것들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각 공식 이용한 식변형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 22번. 자, fx는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요런 구조를 뒤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통째로 k라고 치환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22번 같은 경우에 얘가 왜 안 되냐면 x라는 요소가 인수가 안에 포함이 돼 있죠. 봐봐. 지금 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적분 구간이 상수일 때 치환하는 건 나도 알아. 근데 함수를 안에를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 안에 있는 함수가 과연 x와는 무관한 오로지 t에 관한 정적분의 형태인가?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생긴 정적분은 분명히 누구의 영향을 받게 돼 있냐면 x라는 요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째로 k라는 방식으로 치환을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왜? x값에 따라서 분명히 얘는 변화할 텐데 이걸 어떻게 상수 k라고 놓겠어. 그러니까 너는 x를 포함한 요소를 따로 분리하고 x가 없는 부분 따로 쪼개고 아까 우리 테스트에서 나왔던 테스트 2번 문제였나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따로따로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더하기 너가 밖으로 일단 나옵니다. x 곱하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x에는 누가 곱해져 있었냐면 sin t ft가 곱해져 있었죠. 자, 요거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sin t 아니지? 그냥 ft 요 부분 ft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렇게.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제 미지수가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두 개로 식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A, 너를 B 이런 식으로 놓고 각각 다시 정적분 하셔야 됩니다. 정적분 해볼게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A, B라고 놓는 순간 F라는 함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너가 AX 플러스 X니까 A 플러스 1X입니다. A 플러스 1X. 그럼 A 플러스 1X 더하기 B sin X인 거죠. dx. 자, 이렇게 생겼어요. 다항 함수이고 사인 함수니까 당연히 부분적분 할 거라는 거 이 정도는 뻔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얘는 이제 다항 함수밖에 없죠. x, ax, b 즉 a 플러스 1, x 플러스 b dx. 요것만 이제 또 천천히 연산하시면 돼요. 이거 실수 한 번이라도 나오면 좀 망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게 낫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위에 게 연산하기가 쉬우니까 위에 거를 좀 해보시면 너는 2분의 x제곱이죠. 근데 x제곱이면 4분의 파이제곱인데 a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제곱 a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파이 b가 됩니다. 요게 지금 현재 b예요. 요게 1번식인 거죠. 자, 2번식은 요거를 정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얘를 미분을 해서 미분하면 a, 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의 코사인 x. 한 번 더 미분하면 0, 뭐 이쪽이 한 번 더 적분하면 마이너스의 사인 x. 요걸 이제 연속 부분적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적분한 쪽인 너랑 이쪽이 플러스, 너가 마이너스. 얘는 0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넌 어떻게 쓰냐면 맞아요. 미안. 그러면 너가 이렇게 a 더하기 1 x 플러스 b 마이너스 코사인 x 그 다음에 요거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a 플러스 1 사인 x 여기다가 0 넣고 2분의 파이를 넣고 이런 식으로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2분의 파이 들어가면 코사인 같은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습니다. 자, 2분의 파이 들어가면 없어지죠? 2분의 파이 들어가면 사인이 1이에요. a 플러스 1 나와요. 0 들어가면 얘가 0 나오죠? 0 들어가면 얘도 0 나와요. 0 들어가면 요것만 1 나옵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b인데 아래 끝이니까 빼는 거라서 플러스 b가 나와요. 요게 뭐냐면 a가 나오네요. 자, a 값 나왔죠? 아니, b 값 나왔죠? b 나와서 대입하시면 a 값 나오고 끝나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27번. (27번은)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첫 번째로 fx라는 함수의 도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우함수죠. 우함수. 그래서 f0은 0이고 너의 도함수가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도함수 자체가. 그러면 fx가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너가 지금 우함수인데 너를 적분한 fx는 0, 적분상수에 대해서 대칭인 점대칭 함수라고 했어요. 이거 기억나나요? 우리가 미분하면 우함수, 기함수 서로 바뀌는 건 맞지만 적분을 했을 때 우함수는 기함수가 아닐 수도 있고 기함수는 반드시 적분하면 우함수가 되고 이런 특징이 있었어. 그 대신 기함수가 꼭 우함수 적분해서 기함수가 되지 않을지언정 그 y축 위에 있는 어떤 점 적분상수 0,c에 대해서 점대칭인 성질은 만족을 하는데 잘 보시면 f0이 0이기 때문에 얘가 사실은 0인 거예요. 사실은 기함수이고 사실은 기역번이 그래서 참이 되는 거죠. 자, 니은번은 대표적인 증가함수 표현, 즉 너가 우함수이기도 하지만 0보다 크죠. 그러니까 f'x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 자, 디귿번은 무슨 표현이냐면 평균 변화율의 표현인데 평균 변화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지를 본다는 거는 지금 0보다 큰 범위에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 0보다 큰 범위에서 계속 증가하기 위해서는 너의 도함수가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시면 얘는 이렇게 생겼거든. 즉 0보다 오른쪽 동네에서는 도함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 변화율은 극한으로 보내면 다 어떤 동일한 미분계수 형태와 같은 평균값의 정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도함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평균 변화율도 기본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AB를 연결한 것과 BC를 연결한 거는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됩니다. 디귿번 그래서 틀렸어요. 됐죠? 답이 그래서 기역, 니은이 된다. 38번.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하여 자 fx가 0보다 크고 밑줄 이거는 사실 미적분을 여러분이 처음 듣는 입장에서 굳이 알려주지 않은 정보 중에 하나인데 미적을 풀다 보면 어떤 함수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0보다 크다. 특히나 0보다 0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0보다 크다가 대뜸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너네가 이 문제를 쓱 봤을 때 대체 fx가 0보다 크다는 건 어떻게 쓰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별로 풀어본 적이 없으니까. 보통은 fx가 0보다 크다는 요 미적분 파트에서는 양변을 fx로 나누고 요거를 적분하는 경향이 커요. 이거 아마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식을 정리하다 보면 f분의 f'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식을 볼게요. 양변에다가 먼저 1을 대입을 했어. 1을 대입을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우변은 0이 나오고 좌변은 2f1-4가 나오죠. 그래서 f1은 2가 나옵니다. 항상 대입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미분하고 자 양변을 미분해 보겠습니다. 이거 미분해 보시면 2xfx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에 f 프라임 x 마이너스 4는 우변을 미분하시면 xfx 4xfx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4는 일단 양변에 있고 요거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2xfx니까 너를 이쪽으로 두 개를 넘깁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도달을 했어야 정상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소리지가 이제 일반적인데 잘 보시면 f'x가 있고 fx가 있고 fx는 0보다 굳이 크다는 단서를 줬습니다. 양변을 우리는 fx로 나눌 수 있죠. fx로 나눠줍니다. 이쪽은 fx로 나눠주시고 양변을 다시 x제곱 플러스 1분의 2x로 나눠줍니다. 그리고서 무슨 짓을 하냐면 양변을 적분을 해요. 1에서 적분 문제인 거야. 양변을 적분을 하시면 경험상 f분의 f'은 무엇을 미분하면 만들어지냐면 ln 절대값 fx를 미분하시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저거를 굳이 치환 적분을 하지 않더라도 적분하면 우리가 ln fx라는 걸 알고 fx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 굳이 절대값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도 분모 미분하면 딱 분자에 있죠. ln x제곱 플러스 1인 거지.
얘는 어차피 양수죠? 그리고 양변은 이제 적분상수를 붙여줍니다. 더하기 C 이렇게. 근데 F1이 2래요. 아이쿠면 여기 2라고 나와있죠? 그럼 요거 1 들어가면 ln 2 나오죠? 너도 ln 2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요거네. 이렇게 되네. F5의 값을 물어보고 있죠? 양변 5 들어가면 ln F5는 ln 26 나오나? 그래서 F5의 값이 26이 나오는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요 단서를 주로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렇게 활용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뭐 억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적을 많이 풀다 보면 fx가 0보다 크다? 근데 막 f와 f' 섞인 관계식이 있어? 아, 보나마나 이런 구조겠네. 이런 구조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처음 봤겠지만 40번. 40번은 극한의 구조인데 안에 있는 1 빼기 탄젠트 t에 너를 편의상 그냥 ft라고 놔. 그리고 너의 부정적분을 라지 ft라고 놔. 이렇게 적 미. 자, 이런 상황이 되도록.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고 분모는 x 분의 라지 f에다가 2x 넣고 마이너스 x 넣고 빼는 거잖아.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 빼기 너가 분모에 있어야 되니까 3x가 있어야 되지. 일단 맞춰줘야지. 구조 맞춰줬고 둘 다 어디로 가고 있어? 둘 다 0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0에서의 라지 f의 미분계수죠. 즉 너는 뭐냐면 스몰 f 0이에요. 그냥 곱하기 3 끝. 근데 스몰 f가 누구야? 너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구조적인 이해만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연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극한으로 된 식들이 대체로 연산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0번까지만. 자, 50번. 50번 눈치가 좀 있는 학생은 맨 밑에 줄을 보시면 방금 풀었던 지웠죠? 방금 얘랑 같은 유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요거 양변 미분해봐라. 어떻게 나오나? 요거 양변을 미분을 해보면 일단 대입도 해보고 0 들어가면 아무 의미 없고 0이고 좌변 fx 나오고요. 우변이 아마 0부터 x까지 ftdt가 나왔을 거라고. 더하기 2의 제곱. 자,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리고 주어진 이 상태에서 0을 대입했을 때 f0이 2의 제곱이 나왔을 겁니다. 자, 여기가 바로 어느 시점이냐면 fx가 0보다 크다고 하는 데서 양변을 너로 나눠주는 시점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즉 적분하시면 ln fx 절대값 필요 없죠? 는 x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된다는 거지. 근데 f0이 2의 제곱이라며 0 들어가면 2 나와야 되네. 너가 숫자 둘입니다. 이렇게. 맞아요. 요거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fx는 뭐예요? 2의 x 플러스 2승인 거지. 참고로 요런 구조가 나오면 항상 지수함수와 관련된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고 오늘 거 진도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 양이 조금 되는 편이라 선생님이 아주 상세하게 증명을 다 해드리고 싶은데 증명을 아주 자세하게 다 해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는 그냥 식이 이렇게 되고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지만 보여드리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유형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정적분과 급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첫 시간에 배웠던 무한수열의 합, 그게 이제 급수였죠.
급수를 정적분으로 표현하는 방법. 정확하게 말하면 정적분과 급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는 넓이, 그리고 부피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넓이와 관련된 요소는 개념적으로 수투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쟤는 그냥 함수만 이제 뭐 지수 로그 함수 같은 것들로 달라지고 적분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렵다 그뿐. 개념적으로 수투에서의 뭐 정적분이 넓이 개념이고 부호가 있고 적분하면 넓이끼리 빼진다든지 뭐 넓이가 같으면 정적분하면 0이 된다든지 수투에서 배웠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는 개념적으로 설명할 게 좀 적고 부피가 조금 특이하죠. 우리가 수투에서는 부피라는 개념이 나오지가 않지만 미적분에서는 어떤 그래프와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입체도형을 탄생을 시키는데 그 입체도형의 부피라는 것을 어떤 원리로 어떻게 구해지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평면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면 운동 단원은 수투를 기준으로 보시면 속도, 가속도, 거리 단원이에요. 근데 이제 속도, 가속도, 거리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약간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평면 운동은 우리가 수투에서는 1차원적인 운동을 뜻하죠. 기본적으로 X좌표, 수직선상에서 운동 혹은 상하 운동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평면 운동은 X, Y좌표가 동시에 변화하는 거예요. T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X도 T에 대한 함수로, Y도 T에 대한 함수로. 우리 수투에서의 속도가 속도는 어때서? X라는 좌표만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미분하면 속도 나오고 미분하면 가속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동일합니다. 다만 성분이 X 방향으로의 성분, Y 방향으로의 성분 두 가지 성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속력 같은 것들을 구할 때 약간 벡터 개념 우리가 힘 합치는 거 뭔지 알죠? 너랑 합치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고 막 피타 쓰고 물리 대충 하셨으면 알 거예요. 약간 그런 개념이 살짝 들어가요. 그걸 이제 좀 모르셔도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아주 엄밀하게 증명은 좀 어렵지만 일단 평면 운동은 그런 개념이고 이 평면 운동에서 살짝 파생되는 게 곡선의 길이가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이 정도예요. 양이 상당히 되죠. 사실은 정적분과 급수만 한 타임 내내 할 수도 있고 넓이 부피도 한 타임 내내 할 수 있고 평면 운동, 곡선의 길이도 한 타임 내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 번에 합친 이유는 자, 요 라인, 정적분의 활용 라인에서 수능에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한 문제 이상 나와요.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부피가 나올 때도 있고 평면 운동, 곡선의 길이 같은 게 나올 때도 있고 정적분과 급수가 나올 때도 있어요. 보통 정적분과 급수는 조금 쉽게 나옵니다. 3점짜리로 나오고 4점짜리로는 최근에 출제된 바가 없고 부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주로 3점짜리 정도로 나와요. 미적분은 8문제가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자, 8문제 중에서 이 중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 단어는 상당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단원이라는 거야. 중요도는 사실은 꽤 높아요. 다만 얘네가 난이도가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야. 얘네도 마찬가지고 주로 얘네는 3점짜리로 나옵니다. 3점짜리로. 근데 뭐 이제 꼭 콕 집어서 항상 그렇게 나온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대다수가 3점짜리로 나왔어요. 특히 정적분과 급수랑 부피 파트는 3점짜리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 뭐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뭐 어떤 한 좀 중간 난이도 정도 문제까지는 이제 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적분과 급수는 첫 번째로 뭐냐? 정적분과 급수는 우리가 어떤 요 그래프 fx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fx가 있습니다. 이 fx라는 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a부터 b까지의 요 x축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대요. 이 부분의 넓이가 그냥 인테그럴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한테 뭘 알려드리지 않았냐면 이거를 정적분을 하면 너의 부정적분인 라지 f에다가 b를 넣고 라지 f에다가 a를 넣고 서로 빼면 이게 이 부분의 넓이랑 같다는 게 이게 와닿나요? 선생님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수학을 당연히 잘했겠죠. 그때 정확히 두 가지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 넘어가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 넘어가도 어차피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이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이거의 부정적분에다가 이걸 넣고 빼면 이게 왜 나오는 거지? 그게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증명이 있어요. 증명이 있고 되게 복잡합니다. 뭐 최대 최소 막 이거랑 샌드위치 정리 해가지고 막 하는데
일단은 너네는 이거 정적분을 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는 건 배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게 이 부분의 넓이 표현이라는 건 알아. 부호를 감안을 했을 때. 근데 도대체 이 부분의 넓이가 왜 이렇게 하면 나오는지는 모른단 말이야. 이 연결고리를 채워주는 게 바로 정적분과 급수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적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배우기 전에 구분구적법이라는 걸 가장 먼저 배우고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의 정적분이 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고 들어갔다고, 교육과정에서. 근데 이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급수와 관련돼 있어요. 근데 너네가 적분을 수투에서 배우지. 수투에서 근데 급수를 안 배우지. 그럼 급수로 이걸 구분구적분을 하고 이걸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 부른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미적분에서 이거를 증명을 해요. 구분구적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구분구적법은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잘게 나눠요. 이게 이제 미분할 때 분 쪼개는 거죠, 분. 저건 쌓는 겁니다. 잘게 쪼개고 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쪼개고 쌓냐면 A부터 B까지를 N등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N등분을 했어요. 첫 번째 1단계가 N등분입니다. 1단계 N등분을 하고 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각 요 X 좌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한 칸씩 갔을 때 첫 번째 A를 편의상 X0라고 놓고 여기를 X1, 너를 X2,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놓을 겁니다. 그래서 너가 XK-1, 너가 XK, 땡땡땡. 그럼 N등분 했으니까 너가 XN이 되겠죠. 자, N등분을 했다는 거는 양끝을 포함하면 점은 N 더하기 1개입니다. 벌써 어렵죠. 자, 그래서 되게 좀 약간 마이너합니다. 왜냐면 이거 뭐 할 줄만 알면 돼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걸 사각형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만드는 기준은 뭐냐면 요 점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가지고 가로 길이가 N등분이 된 거니까 한 칸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B-A분의 B-A 나누기 N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한 칸인 거예요. 한 칸, 가로 한 칸 N등분을 했으니까. 자, 그럼 땡땡땡 가다 보면 K번째 요 사각형을 한번 관찰해 봅시다. 나의 목표는 뭐냐면 이거를 N등분을 한 다음에 사각형들을 일단은 다 더할 거예요. 얘를 다 더한 다음에 걔를 어떤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고 마지막으로 N을 무한히 극한을 보내버리면 요 N 값이 최대한 아주 잘게 쪼개지면서 이 부분에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들 있지? 얘네를 다 합쳐봤자 걔네가 0으로 수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너가 둘러싸인 이 정적분의 개념과 완벽하게 같은 것이 나오는 게 나의 목표예요. 그게 바로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왜 급수인 거야? 이 넓이인 SK라는 것들을 졸라 더한다고, 합을 한다고 쭉 K가 1부터 N까지 그래 놓고 그 N을 어디로 보낸다고? 무한대로 보낸다고. 그렇기 때문에 급수인 거예요. 자, 그럼 너네가 할 것은 이 SK라는 걸 표현을 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그럼 SK를 표현하려면 밑변의 길이는 요거라는 걸 알고요. 높이는 뭐라고 하면 되겠니? 이만큼을. F의 X, K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XK라는 요소는 사실은 뭐냐면 A라는 점으로부터 N분의 B-A씩 K번 온 지점입니다. 그래서 XK가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N분의 B-A 곱하기 K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SK를 써볼게, 이제. 자, SK라는 거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요걸 먼저 씁시다. 그럼 F의 함수값 안에 A 더하기 N분의 B-A의 K의 곱하기 N분의 B-A인데 어떤 구조적인 동일함이 있냐면 반드시 이 K 앞에 곱해진 것과 요 맨 뒤에 곱해진 게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을 수밖에 없어?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애초에 밑변이 다 한 칸이 N분의 B-A야. 즉 요거 가로 길이가 N분의 B-A야. 그 다음에 이 높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X 좌표를 표현하는데 A부터 너가 K개가 더해진 거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 구조적인 일치를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 있어.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정확히 여기 있어요. 공식 많아요. 오늘 배우는 공식이 정확히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못 외우겠으면 선생님이 한 벌씩 줄게요. 자, 입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생각보다 비싸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SK죠. K를 1부터 N까지 시그마를 합니다. 이제 짠.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한다고 그래서 난 어떻게 한다? N을 무한대로 보낸다고. 왜 무한대로 보낸다? 잘 보면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지 않니? 여기? 이런 부분? 좀 안 맞지 않나? 이거랑 안 맞잖아. 분명히 튀어나와 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다 잘라서 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튀어나와 있겠죠. 톡 쳐가지고 얘네 잘라가지고 톡 쳐가지고 이렇게 쪼르륵 먹으면 이런 모습이 되겠지. 맞아? 얘네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그지? 저렇게 되겠지. 근데 n이 무한대로 간다며. n이 무한대로 가면 가로 길이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즉 오차가 어디로 가? 0으로 간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요게 정적분과 급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 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끝입니다. 요게 정적분과 급수예요. 한번 해볼게. 자, 이제 이론상으로는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그럼 예를 들어 너네가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얘를 쉬운 거 가자. 1부터 2까지 적분을 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돼? x제곱 이렇게 생겼고, 옛날에는 서술형으로 이런 걸 시켰어요. 이거를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그냥 너네가 3분의 1 x3승 1 넣고 2 넣고 빼면 빵점. 약간 이렇게. 무조건 요거 n분의 막 이걸 쓰게끔 이 개념을 아는지를 물어본 서술형이 나왔었다고 예전에. 미적분 3학년 1학기 내신에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기말고사 때는. 자, 이렇게 1부터 2가 있죠. 자, 그럼 봐. 그냥 여기다가 내가 써놓은 그대로 그냥 다 대입하면 돼. 자, A 첫 번째, B가 끝에, N등분, 그 다음에 리미트 무한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F라는 함수는 에다가 1 더하기 N분의 1 K가 되겠죠. 왜냐면 왜 N분의 1인 거야? 요만큼 B 빼기 A가 N분의 1이니까, 1이니까, 그죠? 이렇게 곱하기 밖에 N분의 1. 요거를 시그마를 한다고. K를 1부터 N까지. 그리고 N을 무한히 보낸다고. 이게 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는 내가 너를 넣을 수 있잖아. x제곱이니까. 그럼 사실은 넌 뭐야? 1 더하기 n분의 k의 제곱에 n분의 1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인데, 원래 요거를 n에 대한 식으로 먼저 표현을 하고 리미트 무한대가 마지막이에요. 자, 그럼 이거 전개해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k제곱 분의 n제곱 분의 k제곱 이렇게 씁시다. 더하기 너가 2k인데 n분의 1이죠? n분의 2 k 더하기 1인데 n제곱 있으니까 제곱 세제곱. 요거 시그마 하는 겁니다. 자, 너네 시그마 할 줄 알잖아. 잘 봐. 이 n이라는 거는 이 시그마랑 관련이 있어 없어? 사실 전혀 없으니까 얘는 실수배 밖으로 나갑니다. n 3승분의 1. 자, k제곱 시그마 하면 얼마나? 6분의 n 플러스 1 2 n 플러스 1 기억 나왔나? 더하기 요거 시그마 하면 n제곱 분의 2 곱하기 k니까 2분의 n 플러스 1 맞아? 잠깐만, 요거 하나 n분의 1 안 들어갔다. 얘도 n분의 1이죠. 마지막 1인데 얘랑 곱해서 더하기. 그럼 n분의 1이면 그냥 1이죠. 이렇게 나온 거 맞아?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n을 무한히 보낸다고. 이 부분이 뭐야? 그냥 수열의 극한. 이거 얼마 나와요? 너가 3 나오나? 3분의 1 나오지? n 3승분의 6분의 2 n 3승 더하기 날라가지 1 나오지? 1 나오지? 얼마야? 3분의 8 나오지? 맞나? 7 나오지? 응. 이게 누구야? 너죠. 이렇게. 요 이해가요? 자, 근데 해보니까 어때? 이 K로 하는 게 맞나 이게? 이지랄로 푸는 게 맞나요? 이거는 너네가 시그마 K제곱과 시그마 K와 이런 것들을 아니까 풀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잖아. 즉 실제로는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니? 너네 보고 이거 K를 해갖고 이거 뭐 극한과 리미트 n 무한대 이렇게 하라고 하겠니? 아니죠. 식을 이렇게 주고 이걸 계산하라고 한다고. 그냥 갑자기 너네 보고 딱 이렇게 줘요. 이렇게 너는 얼마니? 예컨대. 그럼 이걸 해석을 한다고. 너는 사실 x제곱이라는 함수 안에다가 뭔가 n분의 k가 x가 되고 xk가 되고 그때 n분의 1이 곱해지고, 그럼 너는 x제곱 1부터 2까지 정적분한 이런 구조이구나. 이쪽으로 간다고. 오히려 이거를 구하라고 할 때 정적분을 활용해서 구한다고. 사실은 이 단원의 목적은 이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야.
너네한테 문제가 주어지는 건 이런 구조로 주어지고 그리고 니네가 이렇게 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게끔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바꾸느냐. 각각의 요소가 무엇에 해당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줬잖아. 그러면 너네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왜 여러 가지가 있냐. 기본적으로 여기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바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안에 들어가는 얘가 지금 xk가 들어간 건데 이 xk가 어떤 요소가 xk가 된 건지 사실은 얘가 xk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 구조가 나왔다는 거는 요 자리가 x로 바뀐 거고 f에 요 자리는 뭘로 바뀐 거냐면 dx로 바뀐 거예요. 사실 dx가 뭐야 원래 가로죠. dx분의 dy였잖아. 그지? x의 변화 아주 미소 변화량이란 말이야. 얘가 지금 요거잖아. 가로 길이잖아. 요 길이거든. 사실은 요게 dx의 역할을 하거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뭉뚱그려져서 요 시그마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범위는 어디서 와? 얘네 때문에 범위가 나타나요. 0부터 1까지. 왜 0부터 1인 거야? 1 여기다 넣어봐. 1을 여기다 딱 넣으면 뭐가 나와요? a 더하기 n분의 b-a가 나오지. 근데 n은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디부터 온 거야? a부터 온 거죠. 아니, 0부터 1 아니지. a부터 온 거지. a부터. 그 다음에 n 들어가 봐. n 들어가면 뭐 나와? n 약분되면서 a 더하기 b-a가 b까지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너네가 식을 딱 봤을 때 어느 부분을 x로 둘 것인가. 즉 내가 함수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것만 x로 놓을 수도 있고 내가 얘를 한번 x로 놔볼게. 얘를 x로 놓는다는 건 x를 이렇게 놓겠다는 거야. n분의 1 곱하기 k로 놓겠다는 거야. 저기 기준에서는 xk라는 거를 이렇게. 그럼 xk를 이렇게 놓으면 항상 이 부분이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미 일치하지. 이 부분 일치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문제를 맨날 일치하게 주겠니? 뭐 이런 식으로도 주겠지. 이 부분은 니네가 구조를 일치를 시켜야 된다고. 실수배를 맞춰줘야 돼요. 항상. 자, 그럼 여기가 일치가 됐어. 그러면 이 자리에 이제 1 더하기 x가 들어가고 제곱이고 너는 dx로 바뀌고 마지막 인테그랄로 바꿔주는데 이 구간을 본다고. 자, 1부터 n까지인데 1 들어가면 이건 어디로 가요? k에 1 들어가면 n분의 1이 되지. 근데 n은 마지막에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0부터가 된다고. 다시 n까지면 n 들어가지. 약분되지. 1까지죠. 자, 이렇게 된다고. 근데 내가 원래는 뭐 적분한 거였어? 이거 적분한 거였지. 근데 이거 적분한 거 이거 적분한 거 같아 달라? 당연히 같지. 다르다고? 정신 나갈 건데. 야, 이거랑 이거랑 다르다고 지금? 자, 얘는 뭘 본 거냐면 쟤는 사실은 이거 전체를 x라고 놓은 거예요. 이거를. 즉 개념적으로는 평행이동 혹은 치환적분의 개념이라고. 결론. 자, 되게 복잡하죠. 요거만 기억하세요. 결론. n분의 k를 포함하는 1차식 구조를 x로 놓을 수 있다입니다. 있다. 자, 또 해볼게. 봐봐. 여기서 내가 지금 n분의 k를 x로 놨어. 근데 요거에 되려면 1 더하기 n분의 k를 놓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꼭 그렇게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n분의 k를 포함한 1차식 구도 아무거나 놓을 수 있어. 내가 진짜 아무거나 놔볼게. x를 이렇게 놔볼게요. 뭐 예를 들면 2n분의 1 k 더하기 2. 자, 예컨대 이렇게 놨다고 치자. 이렇게 놓을 리는 없겠지. 얘를 푸는 데 있어서 얘를 x로 놓든 얘를 x로 놓든 이런 것들이 상식적이겠지. 근데 이렇게 놓을 수도 있다는 거야. n분의 k를 포함하는 1차식의 구조죠. n분의 k에다 2분의 1 곱하고 2를 더했으니까. 자, 그러면 앞에 구조를 맞춘다고. 자, 이 부분을 맞춰 일단. 너를 맞춰. 맞아 안 맞아? 안 맞자. 2 나눠주고 2 곱해줘야 되겠지 다시. 그지? 즉 어떻게 되냐면 앞에 일단 2배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누구 때문에? 요거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그리고 정적분. 얘네가 일치돼 있으면 뭘 실수배 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식을 얘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넌 넘어가면 x 빼기 2 곱하기 2 너가 n분의 k거든? 근데 넌 n분의 k 더하기 1 플러스 2잖아. 여기다 1 더하고 2 제곱해. 그러면 2x 빼기 3에 제곱된다고. 이렇게 되겠죠? dx. 자, 범위 볼게요. n 1 들어가면 요거 1 들어가니까 2n분의 1 플러스 2인데 n 무한 들어가요. 2부터요. 자, n 들어가면 너가 약분되면서 2분의 1 더하기 2니까 2분의 5까지죠. 자, 정확히 얘랑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를 치환하면 되겠지? 이거 치환해봐. 2분의 1 날아가는 거 보이니? 치환하면? 범위 봐. 어디부터야? 2 들어가면 1부터지? 이거 들어가면 어디까지야? 2까지지? 똑같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변형이 이쪽에선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거를 관통하는 핵심이 딱 요거라고. 요거로 놓고 요거 일치시킨다. 그 다음에 1n 넣고 범위 본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참고로 이것도 문제가 어려워지면 맨날 1n 나오겠니? 뭐 이렇게 나와. n, 2n 나온다고 이렇게. n 나온다고 달라? n 들어가면 어떻게 돼? 2분의 5부터고. 2n 들어가면 2n이니까 약분되면 3까지겠지. 이 구조가 달라진다고. 뭐에 의해서? 얘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것만 잘 보시면 돼요. 문제를 좀 봐줄게요. 봅시다. 자, 이거 까먹기 전에 빨리 해볼게요. 정적분과 급수가 고3 애들도 되게 못하는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식이 복잡하고. 자, 보시면 애들 올 때 한 30분 남은 것 같은데. 자, 1번 보세요. fx를 다음과 같이 주고 이렇게 생긴 리미트 시그마를 계산을 해달래.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 뭘 계산을 해달라고 맨날 줘요. 자, 그러면 이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너네는 무조건 정적분을 이용한다고. 요 합을 해서 n으로 바꾸고 극한값 구하고 이런 식으로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리미트 n 무한대로 시그마 다음에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f 1 더하기 n분의 2k 곱하기 n분의 2. 잘 봐.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x를 그냥 무지성으로 n분의 k라고 놓는 놈이 있어. 이렇게 놔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놔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두 번째는 x를 n분의 2k라고 놓는 녀석이 있어. 세 번째는 x를 n1 더하기 n분의 2k라고 놓는 녀석이 있어. 한 요 정도가 상식적이라. 아까 내가 놓은 건 미친놈이고 그렇게 놓는 사람은 없고 이제 요런 게 상식적이야. 이런 걸 푸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요것만 해도 뭐 나쁘지 않아. 그냥 모든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가 아닌 근해 공식을 때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긴 한데 풀리긴 풀려요. 자, 만약에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있지, n분의 k가.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항상 이 구조에서 얘는 n분의 1 곱하기 k라고 그랬잖아. 이 n분의 1이 어디 곱해져 있어야 된다고? 항상 맨 끝에 곱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일치해 안 해, 지금?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야. 일치를 시켜줘야 돼. 구조적인 일치를 맞춰줘야지 우리가 정해진 약속이란 말이야,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겠어? 앞에 2가 곱해지겠지, 이렇게. 왜냐면 넌 2배니까 이렇게 1하고 앞으로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 그럼 이렇게 한다 치자. 그럼 정적분 해놓고. 자, 이 자리에 x가 들어갔어. 그럼 뭐가 돼? f. 1 더하기 2x로 바뀌고 dx로 바뀌고 구간만 잡아주면 돼요. 1 들어가면 n분의 1, n 무한 들어가면 0부터 n 들어가면 약분되면서 1까지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떨까? 그럼 잘 봐. n분의 2k잖아. n분의 2 곱하기 k잖아. 그러니 이제는 k 앞에 곱해진 상수가 n분의 2이기 때문에 n분의 2가 일치하잖아. 즉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앞에 아무것도 안 곱해진다고. f 그냥 쓴다고. 너가 다만 요만큼이 x가 되니까 1 더하기 x가 되는 거죠. 자, 그때 범위 볼게요. 너 1 들어가면 n분의 2니까 어차피 0인 건 똑같지만 너가 n 들어가면 약분되면서 2까지죠. 자, 너랑 너랑 같습니다. 이렇게. 뭐 한 거야 이거? 여기서 2x를 내가 t라고 치환적분한 거지. 2x t라고 치환적분하면 2분의 1 날아가면서 적분 범위 0부터 2까지로 바뀌는 거 보이니?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자, 얘까지만 하면. 그럼 뭐가 되겠어? 얘는 앞에 달라져 안 달라져? n분의 2니까 안 달라진단 말이야. 그대로라고 정적분. f에. 심지어 여기도 그냥 x죠? 이렇게 되죠? 범위만 조금 다르지 범위가 어떻게 돼요? 자, 요거 k자리에 1 들어가면 n분의 2 플러스 1인데 n 무한 들어가면 없어지면서 1부터라고. 얘가 n까지 되면 약분되면서 1 플러스 2니까 3까지죠. 자, 이 세 가지가 다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왜 다 같은지 모르겠으면 이건 좀 곤란하다고 지금. 이쯤 됐으면 이 정도는 같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치환적분하면 이렇게 나오고 평이동해도 이렇게 나오고 뭐 이것도 치환해도 이렇게 나오고 그지? 세 가지 다 같지? 그럼 니네가 머리가 있으면 뭘로 풀겠니? 당연히 이걸로 풀지 않겠니? 이 새끼 좀 이상하지 않니? 아, 이거는 취향이긴 한데 약간 이상한 취향, 특이 취향을 가진 아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겠으니까 무지성으로 이걸로 푼다고. 근데 이런 식의 다양성이 있다고. 형태의 다양성. 그 중에서 내가 뭘 취하는지는 내 마음이긴 하지만 보통은 약간 유리한 경로가 있어요. 2번 해봐.
2번 해봐, 니네. 이거 적분 안 해줘도 되죠? x분의 1이니까 적분하면 뭐 ln 300이니까 ln 3이지? 답 2번이죠? 어때? 정적분과 급수 아주 특이하죠? 앞에서 했던 거랑 또 아주 다른 맛이죠? 이런 게 이제 원래 미적분 참맛인데. 이게 원래 되게 앞쪽에 들어가 있어. 그, 너네 기준에서는 수투 적분 파트 시작할 때 나와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때는 수열의 극한이 같이 있었거든, 함수의 극한 쪽이. 원래 교육과정이 수열의 극한 배우고 급수 배우고 함수의 극한이었어요, 원래는. 그때가 난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수열의 극한과 급수가 어렵다 보니까 문과는 그러면 이거 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빼주면서 적분은 그냥 이렇다고 외워 약간 이러면서 넘어간 겁니다. 핵심은 어느 부분이라고? 내가 무엇을 x로 놓을지. 어느 부분을 x로 놓는지에 따라서 함수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가 다 정해지고 이런 식으로 정해지고 그리고 요 앞에 실수배가 정해지고 그리고 구간이 정해져요. 이 세 가지만 정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정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떠한 요소를 x로 놓는가. 근데 x로 놓을 수 있는 부분은 n분의 k에 관한 1차식의 형태가 가능하다고. n분의 k의 실수배도 되고 n분의 k의 실수배다 뭔가를 더했어도 괜찮고 그 정도만. 정확히 1, 2, 3, 4가 난이도 순이에요. 1번은 그냥 대놓고 쉬운 문제, 2번은 너네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 3번은 너네가 시그마식을 바꿔야 되는 문제, 4번은 함수 자체 SN을 표현을 해서 시그마식으로 바꿔서 급수로 바꿔서 정적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보통은 앞쪽에 이제 아주 쉬운 3점 같은 걸로 나오면 2번 같은 게 나옵니다. 한 2번 정도? 2번 정도가 흔히 나오고 뭐 4번도 그냥 충분히 나오는 난이도고 여기에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사실. 이쪽은 무조건 3점짜리라니까 그러네. 객관식은 미적은 4점짜리가 하나예요. 미적 4점짜리는 그냥 다 킬러라고 생각하면 돼. 킬러가 3개가 있거든, 4점짜리가. 나머지는 다 3점 이하예요. 23번 2점이고 심지어. 호이, 호이. 자, 해볼게요. 2번 해줄게. 봐봐. 어떻게 돼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n분의 1 안으로 집어넣을까요? n분의 1 밖으로 나와 있네. 안으로 이제 집어넣어주고 형태를 맞춰주고 보통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n분의 1을 밖으로 이렇게 빼놓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n분의 1은 시그마 k 입장에서는 실수배기 때문에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인 제곱 n분의 k 파이 이렇게 돼 있고 곱하기 n분의 1.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해볼 건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를 x라고 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n분의 k파이를 x로 놓으면 사실은 n분의 파이 곱하기 k인 거지. 이렇게 k 앞에 곱해진 게 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부분을 구조적으로 일치를 시켜줘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보니까 일치하지가 않고 일치를 시키려면 파이분의 1을 다시 곱해줘야 되네. 이 파이분의 1이 어디로 계승이 되냐면 정적분 앞으로 계승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는 그냥 사인 제곱 x dx 그리고 여기가 k1 들어가면 n분의 파이부터니까 0부터죠. n까지면 n 약분되면서 파이까지죠. 즉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너네 이거 정적분 할 줄 아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적분 할 줄 알아 몰라? 자, 얘는 이런 공식이 있었어. 어디 있죠? 중간쯤에 있죠? 중간쯤에 있어요. 코사인 EX 있죠? 어딘가에? 왼쪽에 어디 있을 텐데? 아닌가? 어디 있습니다. 뒷면이라서 모르겠어요. 자, 요거. 그러니까 사인 제곱을 뭘로 바꿀 수 있어? 넘어가고 넘어가면 1 마이너스 EX 나누기 2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적분하면 끝이죠. 얘는 적분할 줄 알겠지 설마? 넘어갑니다. 뭐, 못하면 뭐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자, 3번 내가 할게요. 자.
정적분과 급수도 이제 막 역함수 섞이고 막 이러면 머리 터집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뺐어요. 그냥 딱 요 정도가 요새 그냥 수능까지도 그냥 대체로 커버가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fx 코사인 x라고 주고 식을 희한하게 줬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땡땡땡 플러스로 돼 있는 거를 시그마로 바꿔서 써먹으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봐, 리미트 n이 무한대 n분의 1은 안에 있는 거고 시그마로 바꿀게요. k를 보니까 1부터 n까지 하면 딱 맞을 것 같죠? 그리고 f 안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n분의 k 파이가 들어가면 되겠는데 이렇게 n분의 1 있죠. 방금 한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나 같으면 또 요거를 치환을 할 것 같아. 너를 x라고 놓으면 n분의 파이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또 파이 곱해주고 또 파이분의 1 해주고 또 파이분의 1은 적분 앞으로 들어가고 파이분의 1 써주고 그럼 이제 인테그랄. 자, fx인 거지. fx는 근데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x dx. 범위 나오죠? 범위는 1부터니까 0부터 n까지니까 약분되면서 파이까지. 코사인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0이었던 거 기억하나요? 괜찮아요? 할만해? 어려워? 마지막 단원이 살짝 어려워. 근데 이쪽은 뭐 이해하면 좋긴 한데 그냥 사실은 할 줄만 알면 돼요. 막 이거에 대한 엄밀한 증명, 뭐 너네가 아주 깊이 있는 이해, 뭐 이렇게까지는 사실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나중에 겨울방학 때 또 들으시면 됩니다. 4번 보시면 4번 한번 해볼래요? 이쪽에서 그나마 좀 해볼 만한 게 난이도 순위 급수가 제일 정적분과 급수가 제일 어려워요. 이 지금 남은 것들 중에서 제가 제일 어려워. 그 다음에 굳이 하자면 곡선의 길이 정도? 부피 개 쉽습니다. 넓이 개 쉬워요. 이거 개 쉬워요. 특히 부피가 아주 개 쉽죠. 넓이보다 어려울 것 같죠? 왠지 3차원이니까. 하지만 개 쉽습니다. 적분만 할 줄 알면 돼요. 근데 적분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사 4번이 이제 이쪽에서는 그냥 중간 이상 정도,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요 삼각형들을 저걸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내가 오늘 정적분과 급수를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해줬는지 정확하게 이해한 학생이면 굳이 이걸로 바꾸지도 않아요. 내가 아까 정적분과 급수 어떻게 증명해줬어? 뭐 가지고? 뭘 열심히 더했어? 어떤 것들을? 어떤 것들을 더해 나갔어? 직사각형을 더했지? 얘는 뭐야? 뭐 더하고 있어 얘는? 몇 배겠어? 반이겠지? 사실은 얘는 2분의 1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땡입니다. 이런 것들은 깊이 있는 이해가 있으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꼭 그렇게 풀린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마다 달라요. 얘는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네가 밑변 곱하기 높이로 이제 잘 표현을 하시면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너는 직사각형 넓이의 딱 절반이기 때문에 1부터 자연상수 2까지 lnx를 적분한 값의 딱 절반이 나와야 돼요. 그건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일단 해볼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sk라는 녀석을 표현만 할 줄 알면 돼요. 너는 fx에다가 뭘 대입할 거냐면 지금 높이죠. 높이 fxk 요거랑 곱하기 앞에 2분의 1 있고 곱하기 가로 길이. 가로 길이 같은 경우에는 너를 n등분을 했고 e-1이죠. 그러면 요렇게 생긴 게 sk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디테일을 조금 더 살려서 f에 너가 1 더하기 n분의 e-1 곱하기 k가 되는 거고 요게 지금 xk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 얘가 x인 거야. 구조적으로는 일치하죠.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 일치하고 너랑 그러니까 요거를 시그마를 하겠다는 거는 너를 시그마를 해서 리미트 무한대를 가면 너는 정적분으로 바뀌는데 2분의 1 앞으로 나오고요. 그대로 가면 되죠. fx 정적분하고 범위를 보시면 되는데 1 들어가면 요거 n분의 2-1 어차피 n 무한 들어가봤자 0이니까 요건 1 되고 n 들어갔을 때 약분되면서 2 빼기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죠. 구간이 동일하죠. 그래서 답은 분의 1에 lnx 적분 정도는 외우라고 했죠. xlnx 마이너스 x였습니다. 1 넣고 2 넣고 끝 넘어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넓이, 부피, 평면 운동, 곡선의 길이 요거 나오는데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게 제일 어려워요. 정보 급수가 제일 어려워요. 넓이는 별도 개념 설명 없고요. 문제만 풀 거고 부피, 평면 운동 설명하고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 넓이는 그냥 수투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뭐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절대값 씌우고 적분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이제 부호가 달라지는지 뭐 그 정도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실근을 찾아서 구간 나눠서 적분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실근을 찾고 적분하는 그 방식이 약간 어려울지언정 개념은 뭐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부피가 좀 색다른데 자 부피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거냐면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쉬운 걸로 갑시다. 자, 2차 함수가 있어. 근데 여기 1부터 2까지 이 구간에서 너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들을 밑면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입체도형을 만들겠대. 약간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보이나? 약간 안 보여? 이게 옆면인 거예요. 단면인 거예요. 단면. 사실은 얘가 입체도형이기 때문에 그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림을 하나 보세요. 이거 근데 이것도 비슷하게 생겼어. 과제 그나마 좀 이것도 뭐 그림이 막 아름답게 잘 안 나와 있어가지고 없네? 그림이 없네? 내가 그럼 그림을 좀 더 잘 그려볼게. 자, 허허. 자, 여기서는 요 길이를 밑면으로 하는 정삼각형인 거예요. 정삼각형. 즉, 요 면이 지금 요 x축과 수직인 거예요. 입체도형인 거예요. 입체도형. 그러니까 이게 단면인 거야. 단면. 단면들이 정삼각형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를 이렇게 돌리면 어떤 모습인 거냐면 위에가 정삼각형이고 밑에도 이렇게 정삼각형인 거죠. 약간 이렇게 생긴 모양인 거야. 약간 이 부분이 근데 2차 곡선 느낌이 나는 거지. 이런 부분이. 요런 곡선인 거예요. 곡선. 이렇게 요 점들 이렇게 따라가고 얘는 이렇게 따라가고. 아니 근데 이걸 그림을 가지고 뭘 하려는 게 아니야. 봐.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도형의 부피를 구한다는 거는 우리가 아까 정적분 파트에서 넓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쌓아갔냐면 요 직사각형들을 쌓아갔거든. 직사각형들을 열심히 더해 나갔어요. 부피를 만들려면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쌓아간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 기둥을 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밑면이 정삼각형인 정삼각 기둥이 나오겠지. 이거를 아주 잘게 쪼개면 요렇게 생긴 약간 요렇게 생긴 정삼각 기둥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생긴. 그리고 지금 위아래가 정삼각형이고 높이가 아주 얘가 이제 작은 단위인 거예요. 얘를 눕혔어 내가 지금 옆으로. 얘가 원래는 이렇게 잘리는 건데 이렇게 잘린 거를 이렇게 눕혔어요. 바닥에다가. 그럼 높이가 얘가 dx가 된다고. 요 간격이 요렇게 되는 건데 원래는 요게 눕혀서 이렇게 요 간격이 dx.
그래서 이렇게 생긴 요 부피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가는 방식이 요 단면인 SX에다가 DX를 곱해서 요게 이제 부피 단위가 되는 거고 밑면이 요 SX가 되겠죠. 한 면이. 그리고 너를 아주 잘게 쪼개면 사실은 얘가 요 두 면이 같지 않지만 요게 0으로 다가가면 위아래가 사실은 넓이가 같은 면에 다가가겠지. 그지? 그래서 그냥 부피를 구할 때 너 곱하기 너로 구한다는 거예요. DX를 곱해서 이렇게. 요거를 그냥 정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 1부터 2까지. 얘는 같아요. 얘는 지금 잘랐을 때. 얘는 끝에는 다르지.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밑면이. 그림이 참 어렵구만. 그냥 이렇게 생긴 건데 봐봐. 쟤를 눕히면 자 밑에가 정삼각형이고 위에도 정삼각형인 거야. 봐봐. 약간 삼각 기둥의 모양인데 이거를 너네가 아주 잘게 쪼갠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요거 단위로 관찰을 했을 때 요 윗면과 아랫면은 넓이가 사실상 거의 같겠죠. 그리고 요 부분이 지금 수직이거든. 여기가. 얘가 지금 수직하게 자르거든. 너의 수직한 방향으로. 그래서 요만큼이 딱 높이가 나와요. 이 기둥의 높이. 요만큼을 하나의 단위 부피로 본다면 이 부피들을 쌓아간다고. 그걸 이제 적분으로 표현한다고. 이렇게. 얘는 딱히 증명을 디테일하게 교육과정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런 방식으로 그냥 구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얘만 표현할 줄 알면 돼요. 넓이만 표현할 줄 알면 돼. 넓이는 어떻게 하면 돼? 이 좌표에서의 함수값에 이용해서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지금 x 제곱인 거지. 한 변의 길이가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요렇게 있는 삼각형은 요만큼의 길이가 x 제곱일 거 아니야. 한 변의 길이. 이렇게 돼 있다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4분의 루트 3의 요 함수값의 제곱이 된다고. 그러니까 x의 4승이죠. 즉 저것의 부피는 이렇게 나와요. 즉 니네가 해야 될 건 그냥 요것만 하면 된다고. 이거 되게 쉬워요. 넓이만 표현할 줄 알면 돼요. 넓이. 이 단면만 표현할 줄 알면 돼요. 또 해볼까? 문제 있는 걸로 봅시다. 응?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건 문제마다 달라요. 직사각형 줄 때도 있고 반원을 줄 때도 있고 그 단면이 뭐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문제를 잠깐만 보세요. 예를 들면 9번 한번 볼까? 그냥 문제를 풉시다. 문제를 풀면서 볼게요. 자, x축 위에 임의의 점 x, 0을 지나가고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자 x축의 수직 밑줄 항상 그 축의 수직인 단면이라고 했죠. 그 단면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파이와 코사인 파이 x인 밑줄 직사각형이래요. 그럼 너네가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겠어? 둘을 서로 곱할 거 아니야. 즉 파이 곱하기 코사인 파이 x라는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단면의 넓이가 되고 요거를 적분한다고. 단면은 그냥 적분하면 돼요. 이게 부피예요. 너네가 함수값을 적분을 하잖아 원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적분해? fx 이렇게 있으면 이런 함수값들을 적분해 나가지. 이 선분을 모아서 쌓은 게 면이 된다면 저렇게 면을 모아서 쌓은 게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면을 적분을 하시면 이제 부피가 된다. 마치 넓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쌓아갔듯이. 그럼 이제 범위만 찾으면 되겠네. 0부터 4분의 1이라고 써있네. 너네 이거 하는 거야. 이게 부피야. 즉 요거 적분할 줄 아니? 이걸 물어본다고. 그럼 당연히 적분할 줄 알겠지. 이거 sin 파이 x 나오죠? 0 넣고 4분의 1 넣고. 답은 2분의 루트 2가 나온다. 그럼 너네가 10번 한번 해볼래? 대놓고 단면의 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정사각형이라고 했고 높이는 20짜리고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하겠어? 0부터 20까지 적분을 하겠지. 누구를? 단면을. 근데 단면의 한 변의 길이가 요거인 거잖아. 정사각형이고 그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 길이를 또 제곱을 해서 구할 거 아니야? 그지? 뭐 그런 식이에요. 이쪽은 되게 쉬운 단어입니다. 이쪽은 약간 수능에 나오면 좀 공짜. 근데 되게 잘 나와요. 자, 해볼게.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정적분 범위를 잘 보시고요. 주로 이렇게 안 나오고 주로 12번 같은 게 나와요. 사실은 12번 같이 그냥 함수로 나옵니다. 이렇게 10번, 11번처럼 활용으로 잘 안 나오고 주로 12번으로 많이 나와요. 단면이 27-x죠. 요거 적분하는 거죠? 그럼 뭐 적분하면 되지 뭐. 이거 직접 적분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는 요렇게 생겼으니까 너가 27이고 0이고 20이니까 요 넓이죠? 그럼 27의 제곱에서 7의 제곱 빼고 2분의 1 하면 되죠?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20, 34 곱하기 2분의 340 나오죠. 연산은 저렇게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11번 비슷하니까 넘어가고 얘는 넓이 자체를 줬지 11번은 넓이 자체를 준 거예요. 11번은 그냥 요거로 적분을 하면 돼. 주어진 요식을 2의 x승 플러스 2를 0부터 10까지 그냥 적분한 게 땡인 거고 자 12번을 봅시다. 12번 한번 해보세요. 12번에서는 한 변을 알려주고 이번에는 그 한 변을 정삼각형으로 하는 어떤 입체. 얘도 지금 그림을 입체적으로 안 그려놨지, 그지? 입체적으로 그림을 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냥 맨날 요걸 가지고 이제 단면을 구해서 걔를 정적분을 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얘가 X축이야. 이렇게 자르겠다는 거야. 단면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모아간다고. 이렇게 모으면 부피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 단면의 모양이 뭐라고? 정삼각형이라고. 이 단면이 정삼각형인데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여기 나와 있는 그 lnx에서 요거 서로 뺀 거. 그러니까 2lnx인가? 그죠? 그러면 변의 길이가 2lnx면 정삼각형은 4분의 루트 3 2lnx 전체의 제곱. 그러니까 그것을 이 구간 1부터 자연상수 2까지 정적분하면 땡이라는 거예요. 이게 x축인 거예요. x축이고 그것이 수직한 면이라는 건 이렇게 된다고. lnx 제곱 적분할 줄 알잖아. 있어. 이거야. 부분적분이야. 부분적분이에요. 1 곱하기 lnx 제곱. 자, 보겠습니다. 자, 요만큼의 길이가 이 lnx죠. 이것이 뭐가 되냐면 한 변이 됩니다. 한 변이 되고 이 한 변을 이제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이니까 너의 넓이가 4분의 루트 3의 2lnx의 제곱이 되는데 이게 이제 단면의 넓이인 거고 이걸 x축의 방향으로 정적분을 이렇게 1부터 자연상수 2까지 이거를 계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 파트는 적분만 할 줄 알면 뭐 식 세우는 것 자체가 까다로운 편이 아닙니다. 그럼 날라가죠? 루트 3 lnx 제곱인데 루트 3 밖으로 끄집어내고 1 곱하기 lnx의 제곱인 거고 적분 미분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뭐 어떻게 돼 이거? 날라가서 2lnx 나오지? 이쪽이 적분 쪽이냐? 이쪽이죠? 그러니까 너는 루트 3의 x lnx 제곱 1 넣고 2 넣고 마이너스 정적분 1부터 2까지 2lnx지. 근데 lnx 적분하면 x lnx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 x lnx 마이너스 x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x lnx의 제곱 마이너스 2x lnx 더하기 2x 1 넣고 자연상수 2 넣고 루트 3 곱하고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적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 적분이 안 되면 당연히 안 풀리지. 요게 나와야 돼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 운동 곡선의 길이 하고 시간 남으면 뭐 넓이 좀 풀고 마치겠습니다. 넓이는 사실은 색다른 개념은 전혀 없고요. 평면 운동 파트는 우리 속도 가속도랑은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 운동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속도 가속도 단어는 어떻게 됐었냐면 속가거, 얘는 1차원적인 운동이었죠. 그래서 주로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X, 너에 대한 얘기였어. 요게 너의 속도가 있고 너의 가속도가 있고 약간 뭐 이런 식이었거든. 요게 지금 속도 가속도 거리 단원이었다면 평면 운동은 애초에 이게 뭘 뜻하냐면 시간 t에 따른 x 좌표를 말해요. 즉 수직선상 위에서의 움직임을 말해. 이 점이 시간에 따라서 막 앞뒤로 간다고. 수직선상 위에서 x축 위에서. 근데 평면 운동은 직교 좌표에서 움직이겠다는 거야. x좌표도 변화하지만 y좌표도 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막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얘는 요 좌표 위치 자체가 두 가지가 돼요. 이게 가장 큰 차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당연한 얘기야. X축 방향으로의 변화와 Y축 방향으로의 변화를 합쳐놨는데 그걸 동시에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의 속도 같은 것들, Y축 방향의 속도, 가속도 동일합니다. 자, 이 부분이 동일한데 뭐가 다르냐면 너에 대응되는 속력이라는 게 있었어. 자, 속력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속력은 정확하게 말하면 속도의 크기입니다. 속도의 크기. 근데 속도의 크기라는 거는 속도라는 거는 크기도 있지만 방향도 있죠. 우리가 크기와 방향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벡터라고 부릅니다. 벡터와 크기만 존재하는 걸 스칼라라고 부르는데 벡터량의 크기가 1차원적일 때는 그냥 절대값을 붙이면 되지만 2차원적인 형태가 되면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자, 이쪽 방향으로의 Vx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의 Vy가 있다고 칩시다. 실제로 지금 요 곡선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쳐봐. 점이.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있을 수 있잖아.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각각의 속도 성분을 합쳐놓으면 이쪽이 실제 V인 거예요. 전체 V. 사실은. 성분상으로 이렇게 두 가지지만 그러면 이것의 크기를 본다는 거는 이 벡터의 크기, 길이를 보는 길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너는 루트 각각의 제곱의 합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쪽에서의 속도의 크기이자 저기서 속력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속도의 크기. 우리가 여기서 속력을 어디다 썼냐면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면 총 이동 거리가 나왔어요. 맞아? 동일합니다. 얘를 정적분을 하시면 dt분의 dx와 dt분의 dy 4개의 변수 미분이죠. 를 적분을 하신 게 이게 총 이동 거리가 돼요. 참고로 이거 말고는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 가속도 단어는 다양한 게 나오죠. 무슨 뭐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둥, 뭐 갑자기 뭐 어디 뭐 지면에 도달했다는 둥, 막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얘는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이런 표현이 나올 턱이 있나? 얘가 갑자기 계속 바뀌겠지 사실 막 이지랄로 움직이는데 이게 뭐 바뀌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출제 포인트가 거의 없고 딱 요거밖에 안 나온다고. 여기 있죠? 정확히 요겁니다. 정확히 요거예요. 뭐 임마? 다 있어요. 필요한 거 다 있어요. 자, 이 정도만 다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아주 중요해요. 이 공식에 맞춰서 적분만 할 줄 알면 돼. 한 문제 풀어볼게. 굉장히 쉬워요. 잘 볼게. 이걸 어떻게 사냐고. 의외로 애들이 마음에 들어하네. 자, 13번.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너네도 딱 봤을 때 바로 보이지 않았잖아. 별 생각이 없었어. 그냥 뭐가 써있나 보다. 이걸 디테일하게 안 본다고. 사람 생각보다 남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거에. 자, 13번 볼게요. x는 자, 각각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치로 되어 있죠. 위치. sin t 더하기 3 코사인 t. 근데 y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루트 7 코사인 t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t. 자, 각각의 위치입니다. 위치. 근데 0부터 2파이까지 밑줄 움직인 거리. 그럼 이걸 하자는 거야. 정적분. 0부터 2파이까지 루트 각각을 미분해서 제곱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거를 미분을 해보시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어요. 밑에는 코사인이 마이너스 사인, 너도 마이너스 사인이고 너도 이제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었겠죠. 제곱을 해서 더할 건데 이걸 좀 써볼게요. 미분하면 루트 7 코사인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섣불리 제곱하기 전에 구조를 보니까 뭔가 정리가 좀 될 것처럼 생겼죠? 이런 식이 되는데 제곱을 해서 더해보시면 지금 얘네끼리 딱 7 나오고 얘네끼리 더한 게 3 나오니까 요거 일단 10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제곱하는 게 정확히 얼마가 되냐면 루트 21 근데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이고 너도 루트 21 근데 플러스 코사인 사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사라집니다. 실제로는 뭐만 남냐면 요거밖에 안 남아요. 끝이죠? 답이 그래서 2루트 18이야.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눈치 있는 학생은 그럼 이거 이지랄을 하다 보면 이게 안에가 맨날 루트가 나오면 루트는 적분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안에가 어지간하면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16번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완전 제곱식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거든. 한번 해보세요. 16번. 각각 미분해서 제곱해서 더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많이 나와요. 지워도 되죠? 어쨌거나 니네가 적분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출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완전 제곱식이 루트가 안 날아가면 적분이 보통 불편하거든. 각각 x, y, t에 대해서 미분하시고 제곱해서 더하시고 다시 루트를 취하시고 0부터 3까지 정적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미분도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제곱해서 연산도 잘해야 되고 마지막에 적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모여있는 그런 잘 못하겠으면 각각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까지만이라도 해보라고. 이 정도 미분 못하면 곤란합니다. 미분은 할 줄 알아야죠. 이 정도는.
완전 제곱식 나오지? 안 나온다고? 그럼 계산 잘못했어요. 거의 나옵니다. 거의. 한 90% 이상이 완전 제곱식 나와요. 그러니까 루트가 안 날아가는 경우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루트가 안 날아가고 계산을 시키는 문제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극히 드물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유형을 내가 많이 풀다 보면 그거에 길들여진다고. 이게 루트가 맨날 날아가니까. 그러다 루트가 안 날아가는 문제가 나오면 못 풀어요. 루트가 안 날아가면 이제 그 나름 치환적분을 하든 부분적분을 하든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약간 이런 유형에서는 어려운 문제라는 거지. 없죠? 자, 보겠습니다. 제곱해서 더 해볼게요. 이거 제곱하시면 4 t 플러스 1분의 1. 요거 제곱하시면 16분의 1. 1 더하기 t 플러스 1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2가 나옵니다. 맞아요? 이런 거 섣불리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둘을 서로 더할 건데 자 얘는 16분의 1이고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8분의 1 t 플러스 1이야. 그지? 분의 1. 근데 얘는 4분의 1이지. 4분의 1과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합쳐지면 다시 플러스 8분의 1이 돼요. 즉 네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즉 네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루트 밖으로 나오면서 4분의 1 플러스 t 플러스 1분의 1 dt 끝.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맨날 이제 제곱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곱을 바로 보고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풀다 보면 굳이 저걸 연산을 다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14, 15번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 되죠? 자, 곡선의 길이 봅시다. 곡선의 길이. 생각보다 금방 끝나겠는데? 아니, 넓이 안 했잖아. 넓이는 아예 한 번도 안 풀었거든요. 넓이 풀 거예요. 자, 곡선의 길이는 개념상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래는 이제 fx, y는 fx 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근데 요 fx를 직교좌표 xy 위에서 평면 운동으로 볼 수도 있잖아. 어떤 점이 이 위를 막 움직여, 개미가 막 이렇게 움직여 간다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그지? 그때 이 개미의 t초인 순간에 x 좌표를 그냥 t라고 놓고, 즉 x는 t고 y 좌표를 ft라고 놓는다면 어때? 이렇게. 그럼 그렇게 되면 개미가 총 움직인 거리가 이 곡선의 길이랑 같지 않겠어? 어떤 느낌인지 알아? 그러니까 x는 그냥 t라고 놓고 y는 ft라고 놓고 풀면 완전 방금 한 거랑 똑같아요. 오히려 더 좋아. 왜? 얘는 미분하면 뭐야? 1이죠. 1. 즉 1 더하기 f't의 제곱을 정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1 더하기 f'x의 제곱. 도함수 제곱해서 1을 더하고 루트 씌우고 그냥 정적분하면 끝. 굉장히 쉬워요. 자,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곡선 위를 얼어붙은 곡선 위를 미안합니다. 너무 옛날 건데. 자, 자, 이제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가서 여기까지. 한번 볼까? 하나 풀어보자. 자, 17번 같은 거. 니네 보고 17번을 그리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야. 그냥 뭐 하라는 거야? 0부터 6까지 정적분을 해. 근데 x 입장에서 0부터 6까지긴 하지만 관점 자체는 x의 좌표가 이제 그냥 t인 거고, x 좌표는 t초일 때 t, 그리고 y 좌표가 ft인 거죠. 왜냐하면 x가 t니까. 저렇게 보는 게 이제 해석상 편하다고. 자, 루트. 아까 xy 뭘로 미분했어? t에 관한 식이야. t로 미분하거든. 그리고 그냥 t로 놓겠다는 거야, x를. t로. 얘네들 둘 다 t에 대해서 미분하니 dt분의 dx랑 dt분의 dy를 쓰겠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굳이 왔다 갔다 맨날 할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얘 미분하면 f'이잖아. 그럼 f't를 dt를 하든 f'x를 dx를 하든 상관은 없다는 거야. 굳이 t라는 변수를 여기서
다시 재등장시키지 않고 그냥 루트. 공식이 이렇게 된다고. 1 더하기 f'x의 제곱. 하지만 곡선의 길이라는 것은 그냥 뭐다? 곡선 위를 개미가 기어간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미분해서 제곱하고 뚝딱뚝딱. 이거 딱 봐도 완전 제곱식 나오겠지. 해봐야지. 루트 1 더하기, 자, f'이니까 2분의 3이 앞으로 이제 곱해지겠죠. 그러면 2분의 1 되나요?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에 2분의 1승인데 속미분 2x가 곱해지고 제곱하시면 됩니다. 짠. 자,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이 부분은 날라가고 일단 요거 날라가고 제곱하니까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 정확히 뭐가 나오냐면 x제곱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건지 알겠지? 얘가 요거야. 뭐가 너의 제곱이죠? 루트. 그러니까 요거. 적분 끝. 이렇게 된다.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이쪽은 공식을 잘 외우고 있는가 안 외우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개념적으로는 이거를 여러분이 뭐 사실은 엄밀하게 증명도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미적분 파트에서. 그래서 공식을 좀 잘 외우시면 된다. 옆에 있는 거 18번 한번 해볼까요? 곡선의 길이는 a부터 b까지 루트 1 더하기 f'x의 제곱을 정적분 하시면 된다. 왜 그렇게 되냐면 x를 t라고 생각하고 y를 ft라고 생각하면 각각 t에 대해서 미분해서 제곱해서 더한 거다. 자, 보겠습니다. 곡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루트 1 더하기 f'x의 제곱인데 또 거기 있는 f'을 미분한 건 아니겠죠. 이거 f'을 준 거예요. fx가 아니라 f'을 준 거예요.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얘를 제곱해서 루트를 취하면 땡이야. 이거 그러면 제곱을 해보시면 분모는 x 4제곱 2x제곱 플러스 1분의 4x제곱 되는 거 맞죠? 근데 여기에 1이 더해지거든? 1이 더해진다는 거는 분모에 있는 거를 고스란히 분자에 한 번 더 쓴다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2x제곱이 플러스 4x제곱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냐면 플러스 2x제곱이 돼요. 나머지 요소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너는 누구의 제곱이냐면 x제곱 빼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미쳤나? 그래서 루트를 이제 취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약간 디테일. 여태까지는 선생님이 제곱을 그냥 날렸어요. 근데 제곱을 그냥 여기서는 날리면 안 됩니다. 원래 제곱의 루트는 뭐냐면 절대값이죠. 적분 구간을 봅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요거는 양수예요. 근데 네가 음수죠. 그러니까 나오면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마이너스에 요렇게
이거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 그러면 평면 운동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제곱의 루트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원래 원칙적으로 루트 밖으로 나가려면 절대값을 씌워야 또 놓쳤다. 아이씨. 자, 되는구나. 이거 이제 풀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다항식에 나눗셈 한다고 그랬지? 그럼 이거 한 개 뽑아주시면 1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 나오는 거 맞나요? 그 다음엔 이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분모가 인수분해 되니까 부분분수. 그래서 뭘로 되냐면 x 빼기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정확하게 이렇게 남게 됩니다. 너는 너예요. 이렇게. 분수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적분하시면 뭐가 되냐면 x에 더하기 lnx 빼기 1이고 lnx 플러스 1인데 서로 뺀다는 거는 나누는 거고 절대값 ln x 빼기 1 나누기 x 플러스 1. 자, 요 자리에다가 0 넣고 3분의 1 넣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대입하는 건 쉽죠? 넘어갑니다. 마지막 단원 그래도 재밌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적분을 다 할 줄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요. 앞에로 넘어와서 넓이 문제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넓이 문제 중에서 역함수 관련된 문제들도 좀 있었는데 그냥 역함수 관련된 거는 뺐습니다. 어차피 그것까지 다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자, 5번 쉬우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봅시다. 그림 살짝 그려서 접근하는 방식은 수투에서의 넓이와 동일하다. 기본적으로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본다는 거는 그 구간에서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는 건데 대소관계 같은 걸 잘 파악하시면 되겠죠? 자, 보세요. 일단은 곡선과 그 다음에 XY축 그리고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너를 2등분을 한대요. 그러면서 A 값의 범위를 알려줬거든. 0보다는 크고 자연상수 2보다는 작다. 자연상수 2보다 작다는 거는 왜 줬을까요? 정확히 1에서의 미분계수가 2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가 딱 A가 2가 되면 정확히 이렇게 접합니다. 즉 너보다는 아래로 지나간다는 건 상황상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너를 2등분을 시키겠다는 얘기구나. 즉 우리는 2의 x라는 함수를 0부터 1까지 정적분한 값과 요 직각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면 되겠구나. 아니지, 절반이 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자, 그럼 해볼게요. 저거 0 넣고 1 넣고 적분을 하면 2의 x승은 적분해도 2의 x니까 1 넣으면 2, 0 넣으면 1. 즉, 이 부분의 넓이가 2분의 2-1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의 넓이가. 딱 절반이 돼야 되니까. 밑변의 길이가 1인 걸로 봐서는 정확히 높이가 2-1이 되면 되죠. 그만큼이 2-1이 됩니다. 이렇게. 끝이죠? 답은 3번에 있다. 6번도 해볼까요? 6번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요 그래프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찾으려면 실근을 찾아야 되겠죠. 실근을 찾기 위해서는 sin x와 sin 2x를 잘 이제 계산을 하셔야 돼요.
sin EX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저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뭐랑 똑같냐면 sin X와 sin EX가 서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sin X와 sin EX로 둘러싸인 넓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sin X 0부터 파이 이렇게 생겼고 sin EX는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그러니까 너네한테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의 실근을 구하기 위해서, 즉 어디서 X축과 만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변형을 합니다. 덧셈 정리. 이런 식으로 백악 공식으로 바꿀 수 있죠. 즉 sin x가 0이거나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면 되겠지. 왜냐면 sin x로 묶으면 1 빼기 2 코사인 x가 되죠. 즉 이 자리는 얼마냐면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0부터 3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둘 중에서 누가 더 크냐면 sin 2x 쪽이 더 커요. 이쪽에서는 sin x 쪽이 더 큽니다. 즉 적분을 하실 때 0부터 3분의 1 파이까지는 누구를 적분을 하시면 되냐면 요 sin x 마이너스 sin 2x가 아니라 sin 2x 마이너스 sin x. 그럼 각각을 적분을 하셔도 되고 선생님은 이거를 이미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너를 가지고 치환 적분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은 바꿔가지고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이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더하기 3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어쨌거나 얘는 0일 때, 파일 때 이런 데 실근을 가지니까 요 끝점까지도 둘러싸인 거죠. 얘는 그냥 적분하시면 돼요. X 팔아먹었다. 그래서 요거를 치환을 하시면 뭘 치환할까? 얘를 통으로 치환할까? 얘를 치환할까? 통으로 치환하지 뭐. 너를 t라고 놓을게요. 너를 t라고 놓으면 2 sin x가 날라가거든. 그래서 2분의 1 t가 되고 dt 적분 구간만 보면 되겠죠? 요거 플러스로 바꾸고 윗끝 아래끝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3분의 파이 들어가면 얘는 0이고요. 0 들어가면 요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얘는 3분의 파이 들어가면 0이고요. 파이 들어가면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3 나오네요. 즉 요거 적분한 4분의 1 t제곱에다가 0 넣고 0 넣고 마일 넣고 3 넣고 이렇게. 자, 마일 들어가면 1 나오고요. 3 들어가면 9 나오죠. 서로 더하면 10이고 4분의 10이니까 답은 2분의 5가 나옵니다. 여러분 현 연산과 비슷한가요? 넘어갑니다. 7번.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역시 둘러싸인 거를 보려면 어디가 0이 되는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2의 x-1과 너가 서로 같다. 그러면 넘어가 보면 1 빼기 x 되나? 는 0. 즉 0일 때와 1일 때 정확하게 두 군데에서 실근을 갖는데 0일 때, 1일 때 이외에는 실근을 갖지 않기 때문에 둘러싸인 도형은 그냥
그 부분을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적분 0부터 1까지 요거 적분하시면 돼요. 1 빼기 x에 2의 x 마이너스 1 dx. 원래는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0부터 1 사이에서 이 함수는 어떤 일관된 부호를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0, 1 사이에서 뒤바뀌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 굳이 절대값을 안에 씌울 필요 없이 적분값 전체에다가 절대값만 씌우셔도 원하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부호가 바뀌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여기서는 얘가 부호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적분해서 마지막에 마이너스만 없애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왕이면 이렇게 생긴 거 적분하기 싫으니까 나는 이렇게 바꿔서 적분하는 건 어때? 이 상태로 이제 부분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미분, 요거 적분을 하려고 했는데 마일 때문에 좀 불편하네? 따로 빼자. 이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따로 있고, 요거 이제 0일 정적분을 하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0일 때가 1이고 1일 때가 0이죠.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2분의 1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 적분하면 2분의 1.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부분 적분하면 되죠. 근데 부분 적분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함수는 미분할 때마다 얘가 1씩 커지고 적분할 때마다 1씩 작아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나? 그래서 요거 적분하면 x 빼기 2의 x승 나옵니다. 여기다 0 넣고 1 넣고 이렇게. 자, 1 들어가 보면 마이너스 2 나오고요. 0 들어가면 마이너스 2 나오나? 플러스 2 나오네요. 0 들어가면 마이너스 2에 근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얘까지 더해줍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절대값을 씌우면 무슨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2라는 것이 2분의 5보다 큰가 작은가. 근데 2는 원래 2.7 정도니까 너는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답은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요? 8번 해볼까요? 8번 풀어보세요. 2분의 5는 얼만데? 아까 얘가 마이너스였죠. 최종적인 결과가 양수가 나오면 돼요. 원래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5였어. 그럼 음수 나온다고. 여기 음수거든. 내가 절대값 씌운다고 그랬잖아, 마지막에. 친절하게 그림을 줬고 누가 봐도 대칭이고 슬프죠? 그림도 줬기 때문에 진짜 친절합니다, 사실. 실근을 찾아주시고 적분 구간 잡아주시고 함수끼리 빼고 2배 하고 하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실근이 0과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정도는 금방 찾았을 것 같고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함수끼리 서로 빼야 됩니다. 보니까 0부터 1까지 구간을 잡는다고 치면 요걸 이제 2배를 하시면 되는데 적분을 할 때 x에서
함수를 뺄지, 함수에서 x를 뺄지 보니까 그래프가 위에 있고 yx가 아래에 있으니까 요거에서 x를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x니까 통분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나요? 잠깐만,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나? 따로 접근하면 되는데? 자, 얘는 그냥 적분하면 되고 얘는 뭐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고 얘는 치환 적분하면 되고 너미분하면 딱 요거니까 그럼 ln x 플러스 1인데 1 들어가고 0 들어가고 0 들어가면 어차피 0이고 1 들어가면 ln이죠. ln이네. 앞에 2배 끝. 됐나요? 자, 한 문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네 어차피 숙제 안 할 거기 때문에 숙제 있는 거 좀 보려고. 숙제 할 리가 없죠.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죠. 근데 어렵죠. 검사하기가. 진짜 이거 아닌데. 맛있는 거 딱 하나만 풀고. 진짜 아닌데. 맛이 없어? 그래? 57번 하나 풀고 마치겠습니다. 57번 풀어보세요. 57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 한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줄 중간쯤에 속력이 최소일 때 밑줄.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 벡터의 크기였죠. 그것이 언제 최소가 될까? 요 정도 표현은 나온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위치식 xy를 t에 대해서 줬으니까 속력을 구할 수가 있고 우리 왜 이동 거리식에서 루트 안에 루트를 포함한 루트 dt분의 dx의 제곱 더하기 dt분의 dy의 제곱 그게 속력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속력이에요. 이쪽은 미적분 단원 중에서 수능에서는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단원입니다. 노력 대비 점수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요. 이쪽은 반드시 수능에서는 다 맞아야 되는. 보통 수능에서 한 2, 3등급 정도만 돼도 이쪽에서 틀립니다. 바꿔 말하면 이쪽에서 틀리지 않으면 1등급에 가깝다는 소리죠. 아까 그 정적분 한 개 속력이에요. 정적분 안에 들어가는 게. 얘가 속력이라고. 이거 자체가 속력이에요. 이만큼이 속력이야. 그럼 걔가 이제 언제 최소가 되겠냐? 걔가 t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거든. 산기니까 t가 1일 되겠네, 그지? 즉 1부터 2까지를 정적분 해달라는 소리예요. 자, 해설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일단은 속력이 최소인 그 t를 찾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각각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했어요. 자,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각각의 성분은 뭐냐면 속도입니다. 속도. x축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 y축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 그 성분을 피타를 이용을 해서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를 취한 게 속도 벡터의 크기인 속력이라고 부른다고. 자, ET.
마이너스 t분의 1 너는 2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미분해서 구하면 되겠죠? 제곱해서 구하면 되겠죠? 제곱해서 더해보시면 다음에 더하기 t제곱분의 1 둘이 곱해서 빼면 마이너스 4인데 너를 제곱해서 더하면 이상하지 않나? 조졌다. 뭘 조졌지? 아하하하 여기 그냥 t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 제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붙는데 너를 제곱해서 더하면 플러스 4가 붙기 때문에 플러스 2로 바뀝니다. 자, 요게 바로 속력이에요. 보니까 t제곱 더하기 t제곱분의 1은 산술기하에 의하면 t제곱이 1일 때가 최소고요. 즉 속력이 최소인 t값이 바로 1이 됩니다. 요걸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거를 루트 밖으로 끄집어내시면 t 더하기 t분의 1이지 부호에는 뭐 이견이 없죠. t라는 거는 시간이기 때문에 양수니까 1부터 2까지 너네 보고 이거 정적분 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뭐 나와요? t분의 1 ln 2 빼기 1이니까 어차피 ln 2 나오고 2분의 1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3 더하기 ln 2 나오고 끝입니다. 어이? 왜? 2초 동안이구나. 죄송. 너도 그렇게 했니? 계열받네. 에이그. 자, 에이그. 그럼 4인가? 이렇게 나오나요? 네. 자, 오케이. 이 정도 합시다. 방학 동안 고생 많았고, 미적분 어렵죠. 미적분 어렵고. 벗어줘? 예? 숙제. 답지는 안 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답지 받으세요. 잠시만.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